네, 오후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경 브리프와 또 함께 해주실 이강모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1시 부분에 지금 오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조정을 좀 보였었고요. 이제 장중 이제 점차 좀 반등을 하는 듯한 보여줬는데 큰 등락 없이 지금은 주가 좀 횡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투매의 유발 시장까지는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지난주까지 좀 단기간 상승했었던 지수들이 이번 주에는 일부에 좀 차익 실현이 좀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저는 긴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짧은 조정에 맞춰서 시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한번 계속 또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PM 세경 브리프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주는요, 영유아 관련주입니다. 서울시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향후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안심 돌봄, 또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이 4개의 분야에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관련한 업종들이 어제부터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영유아 지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유아 관련된 종목들 테마가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우선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게 되면은 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그리고 이 메디앙스 이와 같이 이제 영유아 의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지원이든 지원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영유아 관련된 교육주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해서 영유아 테마로 한다면은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메디앙스가 항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시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중국에서의 이제 산하 정책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영유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새롭게 좀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먼저 보도록 하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번 주와 지난주 동안에 나왔던 이슈로 해서 거래량이 크게 유입이 됐는데 이전까지 했을 때는 거래량 유입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시장의 소외 현상이 있었고 주가도 역시나 고점을 낮추면서 추세 하향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추세를 좀 벗어나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영유아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환도 나오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영유아 관련된 테마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또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또 어제여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유아 관련된 종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유아용품이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유아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또 그 교육 분야에서도 또 네. 관심을 가져보실 것 같은데요. 네. 영유아 관련된 교육 분야 어떻게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해서요. 네. 여러분들 영유아들 이제 초등학교 이전 나이부터 해서 네. 태블릿 PC로 해서 이 교육 환경 만들어주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아마 교육. 네, 맞습니다. 예, 온라인 교육 어머님들은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관련해서 이제 놀이 문화라고 할까요? 캐리 소프트라는 종목이 네. 또 있습니다.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영유아 관련된 움직임이 뉴스가 나오면서 함께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인데 네.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 텐션은 좀 탄력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도 함께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교육 쪽으로
중심으로 아이스크림 애주 그리고 놀이문화 캐리소프트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유아 관련된 네. 종목에서 전문가님이 뽑으신 그 탑픽 종목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 가장 큰 탄력이 나오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요. 네. 어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장중의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큰 등락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 역할, 기준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심으로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의 대응은요. 사실 어제 상한가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지난 연중에 나타났었던 박스권의 움직임이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상단의 위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의 위치까지 갔을 때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추세를 대응한다라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4,100원 이 위치와 상단에서는 4,800원 라인대 이 등락 안에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4,100원에서 4,800원 라인대 여러분께서 함께 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돼지 열병 관련주입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양구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농장은 돼지 5,6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낮에 이 폐사체가 발견됐고 이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요. 이런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종목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네.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돼지 열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방역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또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조류 독감 또 돼지 열병 항상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가축물에 대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지나고 나면은 네. 이와 같이 좀 질병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큰 비를 만났고 침수 피해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물들에 대한 질병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우선은 이제 이 돼지 열병에 대한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요. 추가적인 이제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이제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좀 감염성이 좀 더 전달된다라면은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축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축 백신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축과 관련된 이 종목들, 뭐 사료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함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돼지 열병이기 때문에 돼지 축산에 대한 관심이 수산 쪽으로도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연속성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은 일단 돼지 열병에 대한 이슈가 오랜만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 농가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규모가 과거와 같이 크게 충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시적인 한시적인 움직임으로 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돼지열병이 그래도 다행인 게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이렇게 또 가축 백신이나 가축과 관련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의약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일 것 네. 같은데요. 어떨까요? 일단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제일바이오라든지 이글벳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차트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향후에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 혹은 또 이제 이 육지 가축이 아니라 이제 수산 쪽으로도 관심이 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서 뉴스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크게 윗꼬리가 나왔고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탄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접근은 좀 자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같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료 관련해서나 또 수산 쪽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네.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나요? 네, 일단은 체시스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앞에서 이제 얘기 들었던 종목들처럼 오늘 장중에 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상승폭을 좀 대부분 반납했고 음봉이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봉을 지내고 있지만은 여전히 5% 이상의 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주가들이 탄력을 다시 만든다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 돼지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이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중에 가장 탄력을 보였던 체시스를 대장주 역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오늘의 고점이 상당히 큰 벽으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25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물량 혹은 이 저항대에 대한 벽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100원 라인대를 뭐 익절가나 혹은 손절가로 대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체시스를 또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1,100원대에서 익절가나 손절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지난 7일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국 내에서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이 약 4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인데요. 이 관련해서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화력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태양광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뉴스가 한 차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가속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하반기에 미국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태양광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의 이 수요 증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데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성 ENG라든지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최근까지 왔을 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등락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한화 솔루션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 사설 기업의 점유율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화솔루션, 한화큐셀의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나온다라면은 한화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은 뭐 신성 ENG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뉴스를 계속 따라간다라면은 한화솔루션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는 지금 지난 이 1년 동안에 고점을 낮추면서 하향세, 계속 하향 추세 역배열 속에 있었는데요. 이번 7, 8월 달 지나가면서 이제 정배열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도 괜찮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4만 원대까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천천히 매집하셔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한화솔루션 꼽아주셨는데요. 미국 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만 원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네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특징주는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9%가량 하락하면서 신저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도 때문에 이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카카오뱅크 뭐 사업 역량에 대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블록딜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낙폭을 그래도 좀 멈추고 반등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의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송금에 대한 이 활용도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이 법 규제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오늘 저점이 가장 또 중요한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27,000원 라인 때까지 지지선을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은 28,300원 라인, 이 라인도 역시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이 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좀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점을 가장 또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카카오뱅크는 일단 관망을 하면서 확실하게 그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게 의견이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징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등락률에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부분이 현재 퀀타 매트릭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퀀타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몸속 곳곳에 흩어진 암세포를 찾아내는 이 기술로 인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8,24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 퀀타 매트릭스는 지금 전일 대비 1,900원 정도 상승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 퀀타 매트릭스에 대해서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에 대한 출발도 기대감 갖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암세포 검출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권이 좀 뜨거울 것 같고요. 중요한 이제 다음 계획에 대한 위치는요, 9,500원 라인대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대응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갭이 연출됐을 때 상단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타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9,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또 상한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면요, 세종텔레콤입니다. 28%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거래 중에 있는데요. 세종텔레콤은 현재 상승과 하락을 최근에 1개월간 반복을 하다가 지금 통신 서비스업에서 지금 상승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에 대해서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 종목은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좀 시장의 신뢰감을 좀 잃었었는데,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기업에 대한 이 노력이 기사 회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투자 접근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중에 감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500원대까지 큰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상한가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동전주에 대한 색깔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선택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업에 대한 노력이 있는 종목들은 신뢰감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세종텔레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신뢰감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신뢰감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을 또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주의와 그리고 좀 관망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종목 대동전자인데요. 대동전자가 지금 24% 상승을 해서 18,0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대동전자가 현재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동전자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436억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6% 줄은 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동전자는 전자부품 사업을 하는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입니다. 이 대동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특정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역량도 사실 대단한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전자부품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만 있다라면은 꾸준한 실적도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긴 한데요.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가 크진 않은 회사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테마적인 뉴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무사증자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때문에 주가 투자에 대한 유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목에 대한 대응하신다라면은 무조건 익절가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접근은 저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익절가 설정한다라면은 오늘 날짜에서는 16,500원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라면은 과감하게 정리 혹은 이 차익실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전자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했을 때는 뭐 정치인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뭐 그와 같은 뉴스가 좀 전해졌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일단은 주가 탄력으로 봤을 때 탄력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동전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PM 세경 브리프에서는 오늘 영유아 관련주, 또 돼지열병, 태양광 관련주, 카카오뱅크까지 이렇게 실시간 상승 종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계경제TV는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저희 유튜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란톡에 세계경제TV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